중대국어에서 사회문화를 수강하고 있는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교사 박정득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죠. 1번 2011학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가, 다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우선 이제 가 글을 보시면은 사회를 구성하는 자본가와 노동자 계급은 불평등한 착취 관계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딱 봐도 이제 처음부터 눈에 띄는 말이 있죠. 그렇죠? 착취 관계라고 하는 것. 사회 구성원들의 역할과 기능은 지배 집단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강제로 규정한 결과이다. 아, 뭔가 사람들이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으로 나눠서 지배 집단들이 그런 어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지배 집단들을 어떤 이제는 그 착취하는 그러한 관계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러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갈등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갈등론적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나번.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여기서 보면 유기체라고 하는 거죠. 생명체란 뜻이죠. 그렇죠? 생명체처럼 작동하기 때문에 그것의 하위 체계의 구성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즉 어떠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야만 사회가 통합이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어떤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게 되고 그러한 조화와 균형을 통해서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바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중에서 기능론적 시각에 해당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사회는 주변의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개인이나 집단들에 의해서 구성된다. 아, 사회라고 하는 것이 개인들이나 집단에 의해서 구성되는데 그때 사회에 대해서 의미를 나름대로 부여한다라고 하는 것이 적혀져 있네요. 사회 문제는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현실이 무엇인가에 따라 달리 규정된다. 자, 어떠한 사회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사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회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들이 그 상호작용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춰서 똑같은 상징이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전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하면은 행위자들이 공유하는 현실이 뭐냐에 따라서 달리 규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운 용어로 바꿔보자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황정의에 따라서 달리 규정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바로 이러한 내용은 사람들의 어떤 인식에 따라서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떤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이른바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이제는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가는 갈등론, 나는 기능론, 그리고 다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라는 걸 알았으면 선지를 이제는 확인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죠. 1번, 가는 사회 변동이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대립과 투쟁의 결과라고 본다. 그렇죠? 갈등론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옳은 내용이니까 정답이 아니겠고요. 2번, 나는 기능론은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화와 도덕 교육이 중요한다고 본다. 이미 이제 사회문화를 좀 어느 정도 수강한 친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어디서 찾습니까? 그렇죠? 각자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맡은 바 역할의 어떤 기능이 제대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본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구성원들 사이에 각자가 맡은 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데 그 기능을 이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가 필요로 하는 어떤 역량을 갖추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신들의 어떤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 구성원들과의 어떤 조화와 균형을 꾀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바로 사회화와 도덕 교육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 이건 바로 이제 기능론의 문제 해결 방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제 맞는 내용이니까 2번도 정답이 아니겠고요. 3번. 다는 사회적 행위의 동기에 대한 해석을 중시한다. 어떤 현상 그 자체보다는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이제는 그 동기, 어떤 의도, 이런 부분들에 집중해서 뭔가 이제 거대한 숲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어떤 이제 나무를 바라보는 시각, 그걸 이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 바로 미시적 관점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은 바로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3번의 내용도 옳은 내용이 되겠군요. 4번. 가는 거시적 관점, 다는 미시적 관점에 해당한다. 그렇죠? 갈등론과 기능론은 모두 다 무슨 관점이다? 사회 구조 전체를 바라본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어떠죠? 거시적 관점이죠. 숲을 바라보는 관점이 되겠고, 반면에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은 숲보다는 주로 이제 나무를 바라보는 미시적인 관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옳은 내용이죠. 5번. 나는 다와 달리 사회 문제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임을 강조한다. 사회 문제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일 수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들의 의식 때문이겠죠. 사람들이 그 현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사회에서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사회 문제의 어떤 장소, 시대와 장소에 따른 어떤 상대성을 강조하는 시각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나를 우리가 뒤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다가 가나와 달리 사회 문제가 시대와 장소에 따라서 상대적임을 강조한다라고 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는 문제니까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다음으로 2번 문제, 2012학년도 기출문제인데, 그림의 가나에 나타난 사회과학의 연구 경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연구 경향과 관련된 문제는 뭐 거의 최근에는 출제가 되지 않고 있고, 어쩌다 가끔씩 학력 평가 같은 데서나 좀 나오는 출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유형의 문제이죠. 자, 가번을 보시면은 환경 문제 연구를 위해서 정치학과, 경제학과, 사회학과, 법학과 같은 여러 학문 분야가 협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다양한 학문들이 함께해서 사회 문제를 탐구한다. 즉 여러 학문들 사이에 어떤 협동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연구 경향을 우리 이제 뭐라고 얘기한다고 했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간학문적 경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인류학이라고 하는 학문에서 문화 현상의 다양성을 연구하는 문화인류학, 언어를 통한 상징과 소통을 연구하는 언어인류학, 선사시대 인류의 문화를 연구하는 고고인류학, 인류의 진화와 체질을 연구하는 형질인류학으로 보다 세분화되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바로 전문화되고 그리고 세분화되는 그런 어떤 학문의 연구 경향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랬으니까 가는 학문이 세분화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세분화라고 하는 건 이제 쪼개지는 거죠. 그렇죠? 인류학이라는 커다란 학문에서 뭐 언어 중심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어떤 어, 인류의 어떤 이제 형질과 관련된 이제 내용으로 좀 이제 그 집중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학문이 세분화되는 모습은 가가 아니라 나에서 보여주는 이제 그런 태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2번. 나는 사회 현상에 대해서 간학문적으로 접근한다. 간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여러 학문들 사이의 협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거는 나가 아니라 가와 관련되어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그렇죠? 3번. 가는 나에 비해서 사회 현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접근한다. 총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뭐랄까 여러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커다란 틀을 함께 본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렇죠? 총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어, 전반적으로 두루 크게 살펴본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환경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정치학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다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이제는 비용의 측면에서 본다라든지
시민사회와 환경운동에 대한 어떤 사회학적 접근, 뭐 법과 제도의 어떤 접근으로서 문제를 커다랗게 바라보게 되면 한 부분만 봤을 때는 잘 풀리지 않았던 그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보다 어떤 큰 그런 인사이트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사회 현상에 대한 어떤 총체적인 접근을 한다라고 하는 건 간학문적 연구 경향의 내용이니까 옳은 내용이니까 이제 적절한 것은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4번 나는 가와 달리 가치 중립적인 연구 방법을 추구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치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이제는 그 최소한의 객관성, 과학성을 갖추기 위해서 갖춰야 될 태도죠, 그렇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으로 인해서 연구 자료를 왜곡한다든지, 혹은 뭐 이제 축소한다든지, 연구의 결과를 갖다가 바꾼다든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가치 중립적인 연구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는 뭐 간학문적 연구를 하던 혹은 세분화된 연구를 하던 간에 사회과학이라고 한다면은 가치 중립적 연구는 모두 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가와 나 모두 가치 중립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5번 가는 귀납적 접근을 나는 연역적 접근을 보여준다. 귀납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였습니까? 귀납적 접근은 귀납이라고 하는 말이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에서 죄송합니다. 구체적인 것에서 추상적인 것으로 넘어가는 이제 그러한 과정이죠, 그렇죠? 이런 이제 귀납적인 접근은 주로 어디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주로 이제 해석적인 연구에서 많이 나타나는 방법이죠. 반면에 이제 연역적 접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반대로 뭔가 이제 추상적인 것에서 구체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그것이 바로 이제는 연역적 접근이었어요. 그렇죠? 이른바 이제는 가설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잠정적인 결론에서 그것을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 사실을 끄집어내는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다라고 실증적 연구에서 이루어지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귀납적 접근은 주로 이제 질적 연구에서 연역적 접근은 주로 양적 연구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연구의 방법에 관한 이야기죠. 그렇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연구의 경향과 관련된 거니까 연구 경향이 연구의 방법과 반드시 직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양적 연구를 하더라도 뭐 간학문적으로 연구할 수도 있고 전문화 세분화된 경향으로 연구할 수도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질적 연구를 하더라도 여러 학문 분야가 협동해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특정 분야로 쪼개져 가지고 좀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나 관점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가본을 보시면은 사회화에 관한 얘기인데 사회화를 통해서 자아를 발전시키고 인성을 형성한다. 또한 사회화는 자신이 속한 사회의 생활 양식에 적응하도록 해서 문화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자,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 문화의 연속성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화라고 하는 어떠한 것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죠. 그렇죠? 즉 사회화라고 하는 어떠한 기능이 다른 사회 구성 요소들과의 어떤 이제는 그 균형, 조화를 통해서 한 사회를 계속해서 유지시키고 발전시켜 나가게끔 하는 것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입장이니까 바로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가나 관점의 어떤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아마 기능론적 관점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을 할 수가 있겠고요. 나번 한 사회의 지배 집단은 사회화를 통해서 자신에게 유리한 규칙과 규범, 가치 등을 보편화한다. 즉, 사회화는 기존의 불평등한 질서의 재생산을 정당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돼 있어요. 지배 집단이 자신의 그런 어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불평등한 질서를 재생산하도록 정당화하도록 뭔가 억누르고 억압하는 그런 어떤 이제 과정이다라고 사회화를 바라보고 있네요. 그렇죠? 지배 집단과 피지배 집단 사이의 어떤 대립과 갈등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갈등론적 시각에 해당한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가는 기능론, 나가 갈등론인 걸 알았으니까 선지를 보면 1번. 가는 사회 질서가 특정 집단의 합의에 근거한다고 본다. 어떤 이제 사회 질서라고 하는 것이 특정 집단,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주로 지배층들이 되겠죠. 그렇죠? 지배층들이 서로 짬짬이로 짜가지고서는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거다. 따라서 그런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집단들은 이런 어떤 이제 특정 집단하고의 당연히 대립과 갈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바라보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기능론이 아니라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2번. 가는 사회 갈등 세력을 기존 질서에 편입시켜서 사회 안정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렇죠? 기능론의 시각에서 보자면은 어떤 사회적 질서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합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회 갈등을 일으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뭔가 어떤 사회화와 같은 이제 교육을 통해서 야, 우리 사회를 이루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은 이러이러한 가치에 합의하고 동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딴 생각하지 말고 이런 가치를 받아들여라 라고 자연스럽게 어떤 받아들이도록 내면화시키도록 교육하는 것. 즉 사회화를 시킨다면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죠. 따라서 기능론에서는 사회 문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일시적인 병리 현상이다라고 바라볼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니까 2번이 가장 적절해 보이네요. 그렇죠? 3번. 나는 사회 구성 요소들 간의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간과한다.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의 어떤 대립으로 인한 사회 문제를 간과한다. 간과라고 하는 건 좀 약하게 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은 기능론에 대한 비판 아니겠습니까? 기능론이 뭘 강조합니까?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의 조화와 협력을 강조하죠. 너무 지나치게 조화와 협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회가 가지고 있는 내면에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립과 갈등에 대해서 좀 무시하고 잘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비판은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가에 대한 어떤 이제 내용이 되겠고. 4번. 나는 사회 변동을 균형으로 돌아가기 위한 일시적 과정으로 바라본다.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조화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가 구성 요소들 사이에 기능이 잠깐 삐끗해가지고 조화와 균형이 잠깐 깨져 있는 상태. 따라서 그러한 어떤 구성 요소들 사이에 기능을 다시금 회복한다면은 조화와 균형은 금방 회복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이거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죠. 나가 아니라 가와 관련된 내용이 되겠고. 5번. 가는 사회 변동을 사회 발전의 원동력으로, 나는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바라본다. 사회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 발전의 어떤 원동력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이건 이제 그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사람들 사이에 구성원들 사이에 늘 대립과 어떤 갈등이 존재하는데, 즉 대립과 갈등의 상존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 자체로 끝이 아니라 그런 어떤 대립과 갈등 속에서 보다 더 나은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변화를 촉진한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대립과 갈등의 상존을 강조하고 그로 인한 어떤 사회 발전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제 갈등론적 시각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기능론에서는 조화와 균형의 어떤 안정된 상태가 좋은 상태인데, 그런 조화와 균형이 깨진 상태는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라고 바라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또 이제는 그 균형이 깨진 것이 사회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바라보는 것, 이건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적절한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4번. 그림에서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이 갖는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랬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기억에 보면 폭우와 산사태라고 되어 있고, 니은은 주택지 선호도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디귿은 배산임수의 입지라고 하는 건 이제 자리 잡는다. 한국지리 배우신 분들은 아마 좀 잘 아시겠죠. 리을, 안전 트렌드가 부각될 거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이 갖는 일반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바로 뭐다? 자연현상이냐 사회문화 현상이냐를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는 기억은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예, 자연현상이 되겠죠. 그렇죠? 폭우와 산사태는 사람들의 어떤 의지 이런 것하고 관련 없이 원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지에 대한 선호도라고 하는 건, 선호라고 하는 건 사람들이 좋아하는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주택지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배산 임수에 입지하는 것, 어디에 자리 잡을 것인가? 플레이싱, 바로 사회문화 현상이 있죠. 그렇죠? 안전 트렌드, 트렌드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의 그런 음, 뭐라고 할까? 유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들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니까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기억만 자연현상, 니은, 디귿, 리을이 사회문화 현상이기 때문에 자, 선지 살펴보면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그렇죠. 자연현상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어떤 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 선지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따라서 1번은 내용이 옳기 때문에 정답이 아닌 거죠. 2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디귿은 뭐였습니까? 사회문화 현상이었네요. 기억과 같은 현상, 즉 자연현상과 달리 특수성이 나타난다. 그렇죠? 자연현상이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데 비해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나타나지만 지역 또는 시대에 따라서 다른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었어요. 그렇죠? 바로 특수성이 나타날 수 있다. 2번도 옳은 내용이니까 정답 아니겠고요.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물가치적. 디귿이 사회문화 현상이었어요. 근데 사회문화 현상이 물가치적입니까? 아니죠. 사회문화 현상은 사람들의 의지, 동기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배제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치 함축적인 가치 함축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몰가치적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디귿이 아니라 기억을 이야기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리을과 같은 현상은 가치 함축적이다. 리을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니은, 디귿, 리을 모두 다 해당하니까 가치 함축적이란 말은 옳은 내용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제 3번에서 앞부분이 틀렸기 때문에 옳지 않은 내용이니까 그렇죠. 3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규범의 지배를 받는다.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당위 법칙의 어떤 이제는 지배를 받습니다. 그렇죠? 반면에 자연현상은 그런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원래 그러하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5번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인과관계가 뚜렷하다 보니 자연현상은 늘 항상 그대로 나타나기 마련이죠. 확실성의 원리가 지배하는 반면에 사회문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인간의 의지로 인해서 원인이 똑같이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개연성 또는 이제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옳은 내용이 되겠네요. 정답은 아니겠고요. 자, 5번. 밑줄 친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라. 자, 계속해서 이제 같은 내용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 디귿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했으니까 자연현상이냐 사회문화 현상이냐 물어보는 거였고요. 그렇죠? 자, 기억을 보시면은 더위에 강한 일본 내연 모기가 증가하고 있다. 모기가 늘어나는 거는 우리의 의지랑은 전혀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니은 태풍으로 물웅덩이가 증가했다. 사람들이 뭐 일부러 늘리거나 줄이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는 자연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디귿 방역 관리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죠? 필요라고 하는 건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와 같은 당위가 개입되어 있는 거니까 이건 바로 뭐다?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보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아보면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특수성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원리였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현상이었기 때문에 기억이 아니라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특수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옳은 진술이 되니까 기억 틀렸고요. 니은 기억과 같은 현상이 원인이 되어 디귿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렇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특징이 다르지만 어떤 이렇게 따로 떨어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현상이 아니죠. 그렇죠? 자연현상이 원인이 되어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반대로 사회문화 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구 온난화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
국가들 사이에 교역이 북극 항로가 개척됨으로 인해서 뚫리는 것은 자연현상이 온난화라고 하는 자연현상이 교역의 증가라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에 영향을 준 거죠. 반대로 사람들이 어떤 이제 경제 활동으로 인해서 이산화탄소 배출,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로 인해 가지고 지구 온난화 현상이 심화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으로 인해서 자연현상이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니은의 진술은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디귿,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개연성과 확률의 원리, 사회문화 현상의 원리였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니은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 디귿과 같은 현상은 뭐 기억이나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렇게 이야기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죠. 디귿 진술 틀렸고요. 리을, 니은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이,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당위 법칙이 적용된다. 그렇네요. 존재 법칙이 적용되는 자연현상, 그리고 당위 법칙이 적용되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리을의 진술도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다? 니은, 리을의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6번 문제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밑줄친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 계속해서 이제 같은 문제네요. 그렇죠? 자, 기억 보시면은 평균 기온이 2도 오르면 범죄는 15%, 집단 분쟁은 50% 이상 증가한다. 범죄와 집단 분쟁이 증가하는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원인으로 인해서 실제로 늘어나는 것은 범죄와 집단 분쟁이 증가하는 거죠.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의지, 동기와 관련 있는 거니까 바로 기억은 뭐다?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니은, 급격한 기온 상승이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한다. 기온이 올라가서 생물이 자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이건 인간의 의지랑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디귿, 인간의 신체는 과도한 열에 반응하여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한다. 여기서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 사회문화 현상 아닌가라고 착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의 신체가 열에 반응해서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는 것은 이건 사람들이 의지랑 관련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스트레스 호르몬을 안 내보내고 싶어도 신체가 그냥 자연적으로 반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자연현상에 해당하는 거죠. 약간 이제 낚는 그러한 조건이었었고요. 하지만 이런 거에 낚여서는 안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보기의 선지 진위를 한번 가려봅시다. 기억.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를 지닌다. 그렇죠? 기억이 사회문화 현상, 니은과 디귿이 자연현상이었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과 달리 확률성의 원리를 따르죠. 그렇죠? 기억 옳은 진술입니다. 니은. 기억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현상에 관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억과 같은 현상이 아니라 니은과 같은 현상은 니은 또는 이제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이렇게 말을 바꿔야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디귿.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건 자연현상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현상 니은과 디귿이었기 때문에 기억,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디귿 진술, 옳은 진술이죠. 리을.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몰가치적 다 바로 몰가치적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배제되어 있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자연현상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연현상이 니은과 디귿이었기 때문에 앞에 문장은 맞지만 디귿이 아니라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을 선택하고 있는 2번 선지가 옳은 진술이 되겠네요. 자, 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다음에서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갑병의 서로 다른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갑을 보시면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의 활용이 증가하는 것은 첨단 산업 비중이 높아지면서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요구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로봇의 증가라고 하는 현상은 사회 구성원 어떤 그 정보 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구성원들의 요구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즉 다른 사람들이 어떠한 이런 정보 사회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만 사회가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저는 이 갑의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성원들 사이, 사회를 구성하는 사람 요소들 사이에 조화와 균형을 강조한다. 이거 바로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을은 내 생각에는 산업 현장에 로봇을 도입하는 것은 초기 부담이 크지만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기업들이 판단했기 때문이야. 사실 이제 그 2015학년도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배우지 않은 내용이 당시에 그 교육과정상에 편입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과정에 충실했다면 아마 을의 내용이 뭔지를 잘 판별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판단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개인이 뭔가 판단한다 이런 말 때문에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 호만스의 이제 교환이론이라고 하는 이제 이론이 그 2009 개정교육과정에 삽입이 되고 나서 이후에 이제 수시개정에서 한 2년 정도 쓰다가 삭제가 되었거든요. 사실 이제 교환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이 문제를 제대로 푸는 건데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여러분들 2015 교육과정에서는 이 교환이론은 현재 사회문화 교육과정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 수능 문제에서는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뭐 교환이론이 뭔지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뭐 그래도 굳이 꼭 알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하자면 교환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따라서 자신의 어떤 선택은 그 선택에 따른 어떤 대가를 추구한다. 즉 보상을 추구한다 라고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동에 대한 보상을 추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사결정의 어떤 조건으로서 그런 보상이 나한테 과연 적절한가 적절하지 않은가 이걸 이제 판단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이익이 되면 행동하고 손해가 되면 행동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그런 어떤 이제는 사회 교환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제 행동에는 반드시 보상이라는 동기가 수반되기 때문에 수반된다라고 보는 것인데 그런 이제 관점에서 보자면은 인건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어떤 보상이 주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로봇을 도입하는 것이 옳다라고 기업가들이 유리하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하는 건 나의 어떤 이제 로봇 도입이라는 행동이 이런 어떤 이제는 그 이익이 될 수 있다. 즉 보상으로 돌아온다라고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이건 이제는 그 교환 이론의 시각인데 이 교환 이론은 이 교환 이론에 대한 어떤 해석을 여러분들이 잘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의 어떤 판단에 주목하고 있죠.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의도, 동기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교환 이론은 이제는 미시적인 그런 관점에 해당하는 이론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산업 현장에서 사용되는 로봇은 기업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일 뿐이지 직원들은 일자리를 뺏겨서 실업자로 전락하고 결국 빈곤 가구의 비율만 높아질 거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기업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다. 로봇은 기업가의 이익을 위한 수단이다. 그런 이제 기업가들이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노동자들은 빈곤으로 떨어지게 되더라. 이른바 부를 둘러싸고 부라는 사회적 희소가치를 둘러싸고 자본가와 노동자가 대립하게 된 어떤 이제 그런 관계를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은 갈등론의 어떤 이제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렇게 갑을병의 입장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1번 보시면 갑의 관점은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 변동을 중시하는 것은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어떤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갈등론의 시각이 되겠죠. 갑이 아니라 병의 시각. 갑의 시각이라면은 사회의 변동보다는 안정을 좀 더 중시 여기겠죠. 그러니까 적절한 것을 고르는 거니까 이번에는 따라서 1번은 정답이 아니겠고 틀렸으니까 2번. 을의 관점은 희소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관계의 대립을 강조한다.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이해관계에 대립을 강조한다. 부를 둘러싸고 기업가와 노동자가 서로 싸운다. 대립과 갈등이 있다. 이건 이제 갈등론의 시각이죠. 마찬가지로 병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3번 병의 관점은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다. 인간의 행동의 동기에 대한 의미와 해석을 중시한다. 이거 바로 뭐겠습니까? 어떠한 행동에 대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할 때에는 그 행동에 대한 어떤 동기가 있고 그 동기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집중해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건 이거 이제는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인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입장이죠.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기 때문에 즉 갈등론의 시각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그렇죠? 4번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인간이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임을 강조한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교환 이론에서는 인간은 합리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판단 근거로서 반드시 보상을 추구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는 4번이 이제 적절한 내용이 되겠는데 여러분들은 뭐 굳이 이 답을 골라내지 못해도 무방합니다. 왜냐? 이 을의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이제 그 교육과정 바깥에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정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갑이 기능론이다, 을이 갈등론이다. 이 정도만 파악하시면 되는 게 요 문제를 보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5번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조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기능론, 갈등론 모두 바로 그런 어떤 숲을 바라보는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죠. 따라서 5번도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8번 문제. 다음에서 1인 가구 증가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관점에 관한 얘기니까 또 이번에도 우리가 이제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발문을 바라보면 우리가 배운 내용에서 무엇을 떠올려야 되는가 바로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체크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현대 사회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애쓰는 삶보다는 결혼하지 않고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게 더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결과야. 어떠한 선택에는 그에 따른 보상, 이득이 주어진다. 요거 아까 이제 교환이론이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쵸? 근데 우리 교환이론 몰라도 된다고 했으니까 뭐 갑이 뭔지는 몰라도 상관없겠습니다. 을, 과거와 달리 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지고 독신에 대해서 긍정적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1인 가구의 증가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고 거기에 대한 어떤 긍정적 가치가 부여됐기 때문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겠어요? 어떤 사회 현상보다는 그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동기와 의미가 어떠한가를 해석하는 것에 집중하는 관점,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병.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가족이 가졌던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양육과 보호의 역할이 약화되어 나타나게 되는 가족 해체 맥락으로 이해해야 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가족이라고 하는 것이 구성원들을 어떤 양육하고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사회를 어떤 유지하는 하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그런 양육과 보호의 역할이 약화되었기 때문에 뭔가 사회가 무너지는 거다, 해체되는 것이다. 사회 해체론의 어떤 이제 그러한 입장을 보이고 있으니까 이거 이제 기능론의 시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을이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시각, 병이 기능론의 시각이다라는 것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선지 골라보면 1번. 갑, 을은 을과 달리 1인 가구 증가에 미치는 사회구조의 영향력이 약하다고 본다. 갑과 을은 모두 다 이제는 뭐겠습니까? 갑과 을은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거죠. 그렇죠? 미시적 관점은 사회 구조의 영향력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 구성원들의 의지, 동기가 중요하다고 바라보는 거죠. 따라서 1번이 옳은 진술이 되려면 갑을 모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2번. 을은 병과 달리 1인 가구 증가는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부여하는 의미가 달라진 결과라고 본다. 을의 입장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자들은
사회 구성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의미 부여가 달라진 결과이다. 사회적 행위는 그 행위 자체보다는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 중요하다라고 바라보는 것이니까 그렇죠. 바로 2번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3번. 병은 갑과 달리 1인 가구 증가가 가족 내의 불평등 구조에서 발생한다고 본다. 가족 내의 어떤 불평등한 구조 속에서 뭔가 지배와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이거 갈등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갈등론은 근데 이제는 갑을병에서 모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해당 없고요. 그렇죠? 자, 4번. 을병은 갑과 달리 가족의 기능 약화로 인한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 갈등이 1인 가구 증가의 원인이라고 바라보고 있다. 가족의 기능이 약화되는 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시각은 바로 이제는 병의 시각, 기능론의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4번 진술도 틀렸고요. 5번. 1인 가구 증가에 대해서 갑과 병은 사회 병리적 현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 병리라고 하는 것은 뭔가 병들었다, 아프다. 우리가 아픈 이유는 뭐겠어요? 신체 기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제 각자가 맡은 어떤 사회적 역할이 있는데 가족이라는 어떤 기관이 제대로 사회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어떤 이제는 가족 해체라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라고 바라보는 것은 즉 이제 사회 병리론 다시 말하면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병에 대한 이제 이야기인 거고요. 그렇죠? 을은 이제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본다. 이런 이제 사회적 문제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는 건 이제 갈등론의 시각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갑을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니까 5번도 틀린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합시다.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앞에서도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의 유형이라는 걸 여러분들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죠. 기억에 보시면 이제 갑작스러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은 기후변화 자체는 인간의 어떤 의지랑은 관련이 없는 현상이죠. 그렇죠? 따라서 자연현상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반면 이제 니은 같은 경우에는 바람에 의해 피부에 느껴지는 온도를 지표화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지표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수치로 이제 표현을 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 바람에 의해 어떤 이제 피부가 온도를 느끼는 현상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그런 온도를 이제 지표화해서 뭐 섭씨 몇 도씨, 뭐 화씨 몇 도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사람의 어떤 의지가 개입된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바로 보다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디귿 저체온증이나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 어떤 이제는 저체온증이라든지 심혈관 질환의 발생 자체는 인간의 의지랑은 전혀 관련이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자연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리을 입시한파라고 불리우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는 불리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인간의 어떤 판단이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과 마찬가지로 리을도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이제 선지를 한번 좀 파악을 해보도록 하죠.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자, 보시면은 기억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현상이었고, 리을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죠?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은 모두 다 인과관계가 분명히 존재하죠. 나름대로의. 다만 자연현상의 경우 인과관계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보다 명확할 따름입니다. 따라서 1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려면 기억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가 아니라 리을과 같은 현상처럼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단 자연현상의 인과관계가 보다 명확할 뿐이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1번 진술이 옳지 않으니까 정답이 아니겠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이었고요. 디귿은 자연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사회문화 현상은 인간의 어떤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함축되어 있는 현상이죠. 그렇죠? 따라서 뭐뭐 해야 한다, 뭐뭐 하면 안 된다와 같은 그런 당위성을 지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자연현상이었죠.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똑같이 자연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3번의 진술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는데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확률의 원리라고 하는 거는 바로 뭐겠습니까?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이 아니라 여기에는 만약에 이제 옳다라고 한다면은 뭐 니은이 들어간다든지 혹은 리을이 들어가야 올바른 진술이 되겠네요.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다. 보편성보다 이제 특수성이 강하다. 리을이라고 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죠?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 사실 이제 자연현상의 경우에는 보편성이 나타나고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합니다. 근데 사회문화 현상 내에서 특수성이 강한지 보편성이 강한지는 실제 이제 사회문화 현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겠죠. 어떤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회문화 현상은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보편성보다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하는 이제는 그런 비교를 하려면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에 비해서는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이 강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같은 사회문화 현상을 가지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이제 자연현상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야겠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기억이라든지 혹은 디귿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죠? 5번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 리을과 같은 현상과 달리 몰가치적이다. 몰가치적이라고 하는 건 이제 가치가 배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몰가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현상은 자연현상이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현상인 기억은 맞지만 니은이 아니라 디귿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디귿과 리을이 아니라 니은과 리을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는 정답은 2번이다라고 하는 걸 앞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가, 다는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가에서부터 다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라고 하는 이제 제한 조건이 있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질문 첫 번째를 보시면은 가족 문제에 대해서 사회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그렇죠? 구조적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사회 전반적으로 좀 크게 바라본다는 얘기죠. 그렇죠? 다시 말하면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어, 가와 다가 얘라고 얘기하고 있고 나는 아니오라고 이제 대답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그런 이제 거시적 접근에 해당하지 않는 관점을 찾아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나가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기능론과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에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지 않는, 즉 다시 말하면 이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뭐겠습니까? 네,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에서 나가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한다. 그런 사실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바꿔서 말하면 이제 가 또는 다가 기능론이나 갈등론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를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질문을 보시면 가족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필연적이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간주하는가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항상 존재하고 필연적이다. 늘 존재하고 있는데 그런 갈등과 대립이 구성원들 사이의 어떤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어떤 사회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즉 사회 변화의 어떤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그러한 관점 바로 뭐였었습니까? 이 질문 자체는 바로 갈등론적 시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이제 갈등론적 시각에 대해서 가에서 얘라고 이야기했고 나머지 이제 나와 다 나는 아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는 거 알았으니까 다에선 아니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가 갈등론이고 그리고 다가 기능론이라는 사실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가나 다가 각각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기능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으면 뭐 선지의 어떤 이제는 그 진위를 골라내는 건 어렵지 않은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첫 번째 1번
가는 나와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합리적 선택을 통해 가족 관계의 안정이 유지된다고 본다라고 했는데 어, 뭐 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좋다라고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의 어떤 선택에 있어서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 즉 뭔가 어떤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됐을 때는 그 선택에 대한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사람들은 어떤 이제 선택을 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었죠. 그렇죠? 바로 이제 교환 이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있었는데 교환 이론은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정에서는 빠져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행동에는 반드시 보상이라는 어떤 이제는 그런 동기가 수반된다. 합리적 선택을 통해서 사람들이 어떤 이제는 그 가족 관계 안정이 유지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즉 다시 말하면 요거는 교환 이론의 입장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정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죠? 2번. 나는 다와 달리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 의존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한다라고 했는데 구성원들 사이 어떤 서로 간의 의존적인 역할 수행을 강조하는 입장은 바로 뭐겠습니까? 그렇죠. 기능론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나가 아니라 다가 돼야 되겠죠. 그렇죠. 다는 뭐 가 또는 나와 달리 이렇게 얘기해야 2번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3번. 가족 문제의 원인으로 가는 가부장적 제도의 폐해에 대해 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에 주목한다. 자, 보시면은 가족 문제의 원인에 대해서 가부장 제도의 어떤 폐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 가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이 가장의 어떤 지위를 차지하고 그렇지 않은 이제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억압한다라고 보는 것이 그런 이제 가부장 제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가부장 제도의 폐해를 지적하는 것은 뭔가 가족 내에서 그런 이제 가장과 가장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 어떤 이제는 그 대립과 갈등을 초점을 맞추게 될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가는 갈등론적 시각을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고 다는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에 주목한다. 사회 구성 요소들은 서로 좋아하고 협력함으로써 사회의 유지와 존속 그리고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이거 이제 기능론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3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4번. 다는 가, 나와 달리 가족 문제가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양상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본다. 어떤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사이의 어떤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상호작용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그 현상에 접근하는 것에 의미를 어떻게 부여하는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렇죠? 바로 이런 내용들은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가 아니라 나와 관련된 그런 내용이 되어 있고요. 5번. A에는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A에는 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 간의 고착화된 불평등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질문 자체는 가족 구성원들 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원인을 뭐라고 보고 있는 겁니까? 고착화된 불평등의 관계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내용은 바로 어떤 내용이 되겠습니까? 관점으로 봤을 때. 그렇죠. 갈등론적인 내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A에 대한 대답이 아니요, 아니요, 예라고 이제 대답이 되어 있기 때문에 A에 들어갈 내용은 기능론에 대한 내용을 물어봐야 될 텐데 지금 5번 선지에 있는 질문 자체는 갈등론의 어떤 내용을 질문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저 따라서 5번에 대한 내용 5번 선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이라고 했어요. 기존에 이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문항의 유형이 조금 이제 변형된 형태였죠. 뭐 내용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기억 보시면은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얻기라는 거죠. 그쵸? 소금을 얻는다라고 하는 건 사람의 어떤 의지, 사람의 어떤 동기가 개입되어 있는 인간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요. 그쵸? 니은, 염전을 조성한다. 염전을 조성이라고 하는 건 만든다는 거죠. 그쵸? 염전을 만드는 주체는 누구겠습니까? 결국은 사람이죠. 그쵸? 따라서 사람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는 거네요. 그쵸? 소금을 필요로 하는 인간이 이제 염전을 만든다. 따라서 이제는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디귿, 조수간만의 차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쵸? 조수간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의 높이가 가장 높게 올라갔을 때와 가장 낮게 내려갔을 때의 차, 이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쵸? 이거는 뭐 사람들이 그런 차이를 조절할 수도 없고요. 그쵸? 사람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제는 그 중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달과 지구 사이 인력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 이제 현상일 겁니다. 그쵸? 따라서 디귿은 바로 보다 자연현상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리을, 천일염 생산의 최적지로 유명하다. 유명하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가치 판단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쵸? 따라서 리을 역시 사회문화 현상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기억, 니은, 리을이 사회문화 현상이고 디귿이 이제 자연현상이다라고 했을 때, 자, 오른쪽에 이제 질문을 보시면 기억과 같은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가? 개연성이라고 하는 건 뭐였습니까?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뜻이죠. 그렇죠? 반드시 그러한 건 아니다. 어떠한 원인이 있을 때 그러한 원인으로 인한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바로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자연 현상이 어떠한 원인이 주어지게 되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꼭 나타나게 되는 이른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자연 현상과 달리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됐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으니까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옳게 대답한 거는 을과 정과 무의 어떤 대답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갑과 병은 우선은 사라질 거예요. 그렇죠? 틀린 대답을 했으니까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찾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니은, 두 번째 질문. 니은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렇죠?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현상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죠. 자연 현상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자연 현상의 그런 특징인 존재 법칙의 지배를 받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옳게 응답하려면 X라고 표시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니은은 뭐였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이었기 때문에요. 그렇죠? 존재 법칙이 아니라 당위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을을 제외하고 갑, 병, 정, 무가 옳게 응답한 대답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디귿. 세 번째, 디귿과 같은 현상은 뭘 가치적인 현상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뭘 가치라고 하는 건 이제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 있지 않는 것은 이제 자연현상의 특징입니다. 그렇죠? 근데 디귿이 자연현상이니까 여기 대해서 옳게 응답한 것은 동그라미라고 응답한 갑과 병과 정 그리고 무의 어떤 이제 응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네 번째, 리을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공존하는가? 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보편성과 특수성의 공존이라고 하는 건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었죠. 그렇죠? 리을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니까 옳게 응답하는 사람은 갑, 을, 그리고 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제시대 문제의 발문에서처럼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보면 당연히 여기서 보시다시피 무가 모든 것을 옳게 응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5번 무가 되겠다. 12번 문제입니다. 2017학년도 문제하고 이제 같은 유형의 문제인데요.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질문에 모두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기억 보시면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한다. 철새가 일정한 대형으로 무리를 지어 이동하는 건 사람의 의지랑 관련이 당연히 없죠. 그렇죠? 따라서 자연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렇죠? 니은에 보시면 자신의 이익만을 쫓아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사람을 지칭한다. 지칭, 사람이 부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니은은 뭐다? 사회문화 현상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디귿,
위치와 속도, 날개짓, 횟수 등을 분석을 했다. 누가 분석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분석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도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리을, 앞선 새가 만드는 상승 기류로 인해서 에너지 소모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그런 효과가 있는 것 자체는 사람의 의지랑 전혀 관련이 없는 거죠. 새가 날면서 상승 기류로 인해서 에너지를 덜 소모하게 되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자연의 어떤 그대로의 현상일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자연 현상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기억 리을의 어떤 현상을 구분했을 때 옳게 응답한 학생을 찾아봅시다. 첫 번째 질문. 기억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르는가? 라고 했는데 존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존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 현상의 특징이죠. 그렇죠? 원래 그냥 그러하게 있는 것. 자연이라고 하는 말이 스스로 그러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의 의지랑 상관없이 원래 그냥 그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기억과 같은 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르는가라는 질문에 옳게 응답했다면 그렇죠. 병과 정과 무의 대답이 되겠죠. 기억이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자연현상의 특징인 존재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O라고 대답을 했어야 한단 말이죠. 두 번째, 니은과 같은 현상은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는가라고 했는데 자, 여기서 이게 이제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건 사람의 감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험적 자료라고 하는 건 그런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 없었다. 이거는 어떠어떠한 거다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획득할 수 있는 자료.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 이제 획득할 수 있는 자료는 우리가 이제 과학적 탐구의 대상물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따라서 그런 어떤 이제 과학적 탐구의 대상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현상 모두에 해당하는 거죠. 자연현상을 그런 어떤 과학적 탐구의 어떤 대상으로 여겨가지고 경험적 자료를 수집한다면 그게 이제 자연과학인 거고 반면에 인간의 사회문화 현상에 대해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한다라고 한다면 이게 사회과학인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모두에게 해당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현상 모두가 이런 어떤 이제 경험적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할 수 있다. 따라서 옳게 응답한 학생은 을과 정과 무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디귿 세 번째, 디귿과 같은 현상은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어 나타나는가라고 묻고 있는데 인간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다. 이런 이제는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이제 가치 함축성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그렇죠? 근데 디귿이 뭐였습니까? 디귿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으로 가치 함축성을 가지고 있냐라고 묻고 있는 거니까 갑, 을, 그리고 정부 얘네들이 이제 옳게 응답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 리을과 같은 현상은 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하는가라고 묻고 있어요. 자, 보시면 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같은 조건 하에서 항상 동일한 결과가 발생한다. 바로 뭐겠습니까? 확실하게 어떤 현상이 그대로 늘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반드시 나타난다. 필연성을 지니고 있는가?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필연성, 또 다른 말로 이제 우리가 확실성이라고 또 이야기하죠. 이런 이제 필연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건 자연현상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리을은 앞에서도 봤던 것처럼 자연현상이기 때문에 을과 병 그리고 무가 옳게 응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모두 옳게 응답한 친구는 그렇죠. 바로 무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노인소외라고 하는 현상에 대해서 갑, 을, 병 세 사람이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가를 이제 묻고 있는 문제죠.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갑을 먼저 보시면 급격한 사회 변동에 따라 가치관과 규범이 변화되고 세대 간의 관계도 새롭게 정의되었다. 뭔가 어떤 사회가 변화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사회 변화에 노인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미비해서, 즉 뭔가 사회 변화에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노인들이 사회로부터 어떤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바라보고 있어요. 뭔가 하나가 변하면 나머지도 잘 변해가지고 그런 또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조화와 균형이 깨지니까 노인 소외라는 어떤 문제가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제 이러한 시각은 바로 기능론의 시각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사회 구성 요소들 사이에 조화와 균형이 있어야만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되고 발전될 수가 있는데 그런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을 의존적인 존재로 여기고 노인도 이를 수용하면서 스스로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녀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여 노인들이 소외되는 것입니다. 라고 보고 있네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노인을 의존적 존재로 여기고 그리고 노인들도 이 일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의 생각 그리고 그런 생각을 그 대상이 받아들임으로 인해 가지고 노인들이 어떤 이제 소외되고 있다라는 어떤 사회적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 을은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네요. 그렇죠? 즉 어떠한 사회 현상 그 자체보다 그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가, 어떻게 인식하는가,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시각 바로 뭐였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병. 현대 사회에서는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주도권을 갖는다. 주도권이라고 하는 말에 뭔가 이 사람들이 경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제는 힘을 갖고 있구나. 나머지는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되겠죠. 부와 권력의 분배를 중년층이 좌우하면서 중년층이 좌우한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세대 간의 갈등에 있어서 중년층이 뭔가 좀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를 지니고 있네요. 그렇죠? 노인들의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사회적 역할에서 노인들을 배제해서 그들이 소외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그러한 어떤 이제는 그 권력 싸움에 있어가지고 중년층에 의해서 배제되고 즉 이제 억압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로 인해 가지고 뭔가 노인 소외라는 현상은 그런 어떤 이제 중년층과 노년층 세대 간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나타나게 된 현상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이건 이제는 갈등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세상을 어떤 이제는 거기서 나타나게 되는 갈등을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니까요. 자, 이렇게 이제 갑은 기능론, 을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그리고 병은 갈등론적 시각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1번. 갑의 관점은 상황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를 강조한다. 상황에 대해서 개인의 주관적 의미 부여라고 하는 건 상황에 따라 개인마다 주관적인 의미 부여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상황 정의를 중시한다라고 하는 것 어떤 시각이었습니까? 그렇죠.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시각이었죠. 그렇죠? 따라서 갑이 아니라 을의 시각이 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겠고. 2번. 을의 관점은 사회가 필연적으로 변화하며 집단 간의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갈등이 변화의 원동력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 이거 이제 갈등론적 시각 아니었었습니까? 그렇죠? 갈등론에 해당하는 건 을이 아니라 병의 시각이었었죠. 3번. 병의 관점은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을 받는다. 기득권의 논리를 대변하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사용된다는 비판 누가 받는 겁니까? 기능론적 시각이 갖고 있는 문제죠. 너무 지나치게 조화와 균형, 어떤 이제는 안정 이런 것만을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이 체제가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기득권을 옹호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기능론에 대한 비판이었잖아요. 따라서 병의 관점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건 갑의 관점에 관한 또 이제 비판이 되겠죠. 그렇죠? 4번 갑의 관점은 병의 관점과 달리 사회 구성 요소의 기능과 역할은 사회적으로 합의된 것이라고 바라본다. 그렇죠? 사회 구성 요소들의 기능과 역할이 합의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각자 맡은 바 역할에 충실해서
다른 구성 요소들과 조화와 협력을 이루게 되면 사회가 안정되고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이거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죠. 그렇죠? 근데 갑이 기능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옳은 설명이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 5번 을, 병의 관점은 갑의 관점과 달리 사회 문제를 설명하는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뭔가 어떤 사회를 설명할 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사회 구조적 요인을 중시한다. 이건 바로 이제 거시적 관점이죠, 그렇죠? 그럼 이제 거시적 관점에 해나가는 건 기능론과 갈등론이니까 을병이 아니라 갑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밑줄 친 기억 리을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있죠. 기억에 보시면은 노화 방지나 한계 수명 극복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대는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니은 당사슬 구조의 변화를 발견하였다. 발견 누가 발견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발견한 거니까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네요. 그렇죠? 주제 자체는 어떤 이제 당사슬 구조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그걸 이제 사람이 발견을 했다는 것이니까 이제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이라고 봐야 되겠죠. 디귿 면역 기능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뭐 이제 당사슬 구조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면역 기능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은 여기는 인간의 의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거는 자연현상이 되어 있고요. 그렇죠? 리을 이러한 이제 면역 조절 능력이 질병을 예방한다. 면역 조절 기능이 질병을 예방하는 것 자체는 이건 사람의 의지랑 관련이 없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건 역시 자연현상이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선지가 옳은 걸 이제 찾아보면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그렇죠? 따라서 기억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이었으니까 니은과 같은 현상이라고 하면 안 되죠. 니은도 사회문화 현상이었으니까요. 따라서 뭐 디귿이라든지 리을 둘 중에 하나 골라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번은 옳은 진술이 아니겠고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리을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다.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현상이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죠. 바꿔서 말하면 이제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 보편성과 특수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데 자연현상에 비해서는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따라서 니은과 같은 현상은 이라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고 디귿이라든지 리을과 같은 자연현상은 리을이 아니라 기억이나 니은과 같은 사회문화 현상에 비해서 보편성이 강하다라고 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번도 정답이 아니군요.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존재 법칙을 따른다. 존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자연현상의 특징이었었습니다. 그렇죠? 당위 법칙을 따르는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자연현상은 존재 법칙을 따릅니다. 그렇죠? 따라서 디귿과 같은 이제 그런 자연현상은 니은 사회문화 현상이었죠. 그렇죠? 존재 법칙을 따른다라고 하는 3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4번 리을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는 것은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 다 이런 이제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연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4번의 진술 역시 4번의 진술을 옳게 고친다면은 기억과 리을 모두 사회문화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5번 기억, 니은, 리을과 같은 현상은 근데 기억과 니은은 사회문화 현상인데 리을은 자연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번의 진술 자체도 뭔가 좀 어색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리을이 빠져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디귿과 같은 현상, 즉 자연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된다.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은 개연성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되는 것이고 반면에 이제 자연현상은 확실성의 원리에 의해서 설명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발문이 주어져 있네요. A부터 C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다라고 하는 제한 조건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자료를 보면 개인의 행동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이라고 보는가? 라는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물어보고 있죠. 그렇게 자료를 제시하고 있죠. 자, 보시면은 개인의 행동이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에서 강제되는 것인가? 여기서 이제는 눈에 띄는 건 강제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강제의 기준은 특정 집단의 가치가 반영된 사회 규범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떤 사회에서 어떤 그 규칙을 강요할 때 아무래도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어떤 규칙을 강요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즉 여기서 얘기하는 특정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우위에 있는 집단, 즉 다시 말하면 어떤 기득권 집단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기득권 집단이 그런 기득권을 지니지 못한 피지배 집단을 억압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법이라는 사회 규범으로 사람들을 억누른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구성원들 사이에는 대립과 갈등이 존재한다라고 보는 것이니까 이 내용은 이제는 갈등론적 시각을 담고 있는 거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이제 갈등론적인 질문으로 A와 B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봤으니까 A와 B 둘 중에 하나가 바로 뭐다? A와 B 둘 중에 하나가 아마 갈등론에 해당하겠죠. 그렇죠? 근데 그것이 A인지 아니면은 B인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갈등론은 A와 B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개인의 행동이 개인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 규제된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은 개인의 외부에서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강제력에 의해서 개인의 행동이 규제되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뭔가 개인의 바깥에서 개인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이제 그러한 시각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사회의 어떤 힘이 영향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는 사회 영향력이 개인에게 힘을 미친다. 개인에게 어떤 개인의 행동에 개인의 행동을 이제는 규제한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은 우리가 이제 이 단원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른바 이제 그 사회의 실제론적 시각을 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는 사회 실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사회는 개인의 단순한 합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는 그 개인의 합을 넘어서는 그 무언가가 있는 존재라고 보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이제는 사회 실제론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때 사회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지금 여기서는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보세요. 사회적 영향력이 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무엇을 주로 바라보겠습니까? 개인을 중심으로 바라볼까요? 아니면 사회를 중심으로 바라볼까요? 당연히 사회를 중심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회를 중심으로 어떤 세상을 바라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이제는 사회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시각은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이른바 거시적 관점, 사회의 구조라든지 제도를 중심으로 바라보는 이제 그런 거시적 관점에 해당할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기 기능론과 갈등론이 거시적인 관점이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미시적인 관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거시적인 관점으로 A와 C를 구분할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A와 C가 바로 이런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즉 다시 말하면은 기능론이거나 혹은 갈등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앞에서 갈등론이라고 하는 건 A와 B 둘 중에 하나라고 했고 A와 C가 이런 이제는 그 기능론이거나 갈등론이라고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조합해 본다면은 여기서 공통적인 거는 A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A라고 하는 것이 바로 보다 갈등론적인 그런 어떤 입장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C는 뭐가 되겠습니까? 기능론이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당연히 B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할 수 있으면은 뭐 선지의 진위를 따지는 건 어렵지가 않죠. 1번. A는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인 관계라고 본다. 사회의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이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건 기능론의 시각이에요. 그렇죠? 따라서 기능론은 C에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그렇죠? 자, 2번. B는 사회의 안정보다 변동을 중시한다. 변동을 중시하는 것은 갈등론의 시각. 그러니까 이거는 B가 아니라 A의 시각이 되겠고요. 3번. C는 사회가 유기체와 유사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고 본다. 사회는 어떤 생명체와 비슷하다. 생명체는 하나의 신체기관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신체기관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개의 세포가 상호작용하면서 생명이라고 하는 걸 이루듯이 사회 역시 마찬가지다라고 보는 시각은 바로 이른바 이제 그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건데, 이 사회 유기체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사회 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봤을 때 이른바 이제 기능론적 시각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각각의 어떤 이제 그 신체 조직들이 서로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생명체가 잘 살 수가 있듯이 어, 사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 사회를 이루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그래야만 사회가 협력하고 또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시각, 기능론적 시각하고 연결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C가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었기 때문에 3번의 진술이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4번. A와 B는 C와 달리 사회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사회제도의 영향력을 중시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시적인 관점이었죠. 그렇죠? 그런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A와 C였어요. 그렇죠? A와 C는 C와 달리가 아니라 B와 달리 이렇게 이제는 바꿔야 되겠네요. 그렇죠? 5번. A는 B, C와 달리 개인의 행동은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고 본다. 개인의 행동이 상황에 대한 주관적 해석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보는 것은 이거 이제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A가 아니라 B에 관련된 내용이 되겠죠. 어떠한 상황에 대한 해석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는 시각, 개인의 어떤 그런 의지라든지 개인의 어떤 해석을 강조하는 시각,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입장이었습니다. 자, 16번 문제. 밑줄 친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 이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물어보는 문제죠. 자, 기억 보시면은 시간의 흐름을 측정했다. 측정은 누가 했을까? 사람이 했겠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은 사회문화 현상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니은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 중력이 큰 해안가의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인간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자연현상이죠. 그렇죠? 시간이 빠르게 흐르냐 느리게 흐르느냐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의지랑은 관련이 없는 자연현상입니다. 디귿, 중력으로 인한 시간 지연 현상을 활용했다. 이 활용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활용한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건 역시 사회문화 현상이 되겠네요. 기억과 디귿이 사회문화 현상, 니은이 자연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선지 1번 기억과 같은 현상, 즉 사회문화 현상은 니은 자연현상과 달리 당위 법칙을 따른다. 그렇죠. 옳은 진술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군요. 2번 니은과 같은 현상, 즉 자연현상은 디귿 사회문화 현상이네요. 사회문화 현상과 달리 확률의 원리가 적용된다. 확률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되는 것이죠. 그렇죠? 확률이 아니라 어떤 때는 필연성 또는 확실성의 원리가 적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옳은 진술이 되겠군요. 그렇죠? 3번 디귿과 같은 현상은 기억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를 그 안에 이제는 담고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귿이 사회문화 현상이었고 그리고 기억도 사회문화 현상이었기 때문에 기억을 빼야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4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니은 디귿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과 특수성이 나타난다. 보편성과 특수성을 모두 가지고 있는 것은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었죠. 그러니까 니은이 아니라 기역과 디귿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고요. 그렇죠? 기역과 같은 현상은 보편성이 아니라 이제 니은과 같은 자연 현상이 보편성이 나타나고 사회문화 현상은 보편성도 있지만 특수성도 나타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연 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을 비교해 보면 사회문화 현상이 자연 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일반론적으로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 인과관계가 분명한 것은 이제는 자연현상의 특징이죠. 그렇죠? 따라서 요거는 바꿔서 써야겠네요. 그렇죠?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어요. 따라서 정답은 1번이 옳은 것이니까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 그림은 질문에 따라 사회문화 현상을 보는 관점 A, C를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서 제한 조건은 A부터 C는 각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이다 라고 제한이 주어져 있네요. 그렇죠? 가와 나 질문이 있고요. 그렇죠? A와 C를 구분할 수 있는 질문 A, B와 C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질문으로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두고 있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개인의 행위에 영향을 주는 사회 제도나 구조에 초점을 둔다. 즉 사회 구조를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렇죠? 거시적인 그런 어떤 이제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거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것은 기능론과 갈등론이 되겠죠. 그러니까 A와 B가 예라고 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 C는 아니요라고 했으니까 C가 뭐가 된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바로 미시적 관점에 해당하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하는구나. A와 B는 이제는 기능론이거나 갈등론 둘 중에 하나이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선지를 한번 좀 확인해 보면 1번 가에는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를 보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인간을 사물이나 행위에 주관적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로 보는가라고 하는 질문 자체는 뭐겠습니까?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을 묻는 질문이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있으니까 가 질문에는 C만 예고, 즉 상징적 상호작용론 C라고 아까 확인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C만 예고 A와 B는 아니오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들어갈 수 있다라고 진술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1번은 옳지 않으니까 정답이 아니겠고요. 그렇죠? 2번 A가 갈등론이라면, 즉 A를 이제 갈등론이라고 놓고 본다면 가에는 사회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고 보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회는 스스로 균형을 유지하는 속성을 지닌다라고 보는가라는 내용은 이건 이제 기능론적 시각이잖아요. 그렇죠? 사회 구성 요소들끼리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마련인데 그런 조화와 균형이 깨졌을 때 사회 문제가 병리적으로 약간 나타날 수 있지만 그 문제는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다시 원래의 조화와 균형 상태를 회복하게 된다라고 보는 게 이제 기능론적 시각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가의 질문은 이러한 이제는 기능론과 갈등론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여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A와 B를 구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C는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라고 하는 게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이러한 이제 기능론의 내용은 가에 들어갈 수 없겠죠. 그렇죠? 없다라고 이야기해야 되겠고. 3번 B가 기능론이라면 나에는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관계에 주목하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회적 희소 가치를 둘러싼 집단 간의 대립을 중시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요건 갈등론적인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갈등론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갈등론적인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A와 B를 구분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는 B가 기능론이라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나에 보시면은 B는
예, 그렇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예라고 대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갈등론적인 질문에 B가 기능론이라고 하는 대답이 나올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이런 질문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없다라고 또다시 이야기해야 되겠고요. 4번. C는 A, B와 달리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강구한다. 그렇지 않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사회적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의미 부여하는가에 초점을 둔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어떠한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그 현상에 대해서 어떠한 동기와 의도를 가지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본단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회적인 현상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즉 행위자의 능동적 자율적 측면을 간과하는 것이 아니라 중시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4번도 옳은 진술이 아니겠고요. 5번. 나아가 사회의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가라면 A는 기득권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회에는 어느 시점에나 구조적 모순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보는가라는 질문 자체는 즉 항상 구조적 모순이 늘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대립과 갈등이 항상 늘 존재하겠죠. 그렇죠? 상존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이런 대립과 갈등의 상존을 강조하는 입장 뭐겠습니까? 그렇죠. 갈등론적인 시각이죠. 그렇죠? 그런 나아가 갈등론의 그러한 내용을 묻고 있는 거라면 B가 바로 이제 갈등론이 되겠고요. 그렇죠? 얘라고 했으니까 A는 기능론의 시각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기능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득권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그렇죠. 받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그렇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같이 보도록 하죠. 표는 가족 문제를 바라보는 이론적 관점을 파악하기 위한 질문과 답변이다.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중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응답한 학생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하나의 관점에서 일관되게 누가 응답했느냐를 이런 이제 질문을 보면서 찾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보시면 가족 문제는 가족 구성원 중 일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 결과라고 본가라고 묻고 있어요. 즉, 뭔가 누군가가 어,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에게 지배하고 억압하는 그래서 이제는 그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당한다라고 보는 시각. 구성원들 사이의 지배와 어떤 이제는 그 억압으로 인해서 대립과 갈등이 발생한다라고 바라보는 그렇죠. 갈등론적 시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랬을 때 을과 정이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를 쳤단 말이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을과 정은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다? 네. 갈등론적 시각을 갖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을과 정은 갈등론적 시각이다. 반면에 이제는 갑하고 병, 무는 X라고 했기 때문에 갑병, 무는 기능론이거나 혹은 상징적 상호작용론 둘 중에 하나의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다라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가족 문제의 원인이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 약화에 있다고 보는가? 즉 문제의 원인은 구성원들 사이의 유대 약화. 유대라고 하는 건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그렇죠? 잘 연결돼 있다. 조화와 균형을 사회 구성원들이 이뤄야만 사회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다. 사회가 잘 발전될 수 있다. 이거 이제 기능론적 시각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이제 기능론적인 시각에 대해서 그 갑병무가 동그라미를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갑과 병무는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기능론적 시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반면에 이제는 을하고 정은 X라고 했기 때문에 왜 둘은 이제 갈등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지금까지 이 두 번째 질문까지는 갑, 을, 병, 정, 무 모두 우리가 일관된 응답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질문 봅시다. 가족 문제는 가족 내 가부장제적 구조를 해체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즉, 가족 문제의 원인을 뭐에서 찾고 있는 겁니까? 가부장제 구조에서 찾고 있는 거죠. 남성 보호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나머지 가족 구성원들이 자기의 어떤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가부장제 사회. 이런 사회에서는 당연히 소위 이제 아버지를 중심으로 한 어떤 그 독재 같은 것이 독재적인 어떤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아버지 원하는 뜻대로 하고 나머지는 사회 가족 구성원들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다 보니까 아버지와 나머지 가족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즉 다시 말하면은 세 번째 질문은 갈등론적 시각을 담고 있는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등론적 시각에 대해서 을 같은 경우는 예,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옳게 대답한 건데 반면에 정은 X라고 표시를 했어요. 그렇죠? X라고 표시한 것은 정이 일관되게 응답을 하지 못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정은 탈락했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갑 같은 경우는 아까 기능론적 시각 아니었습니까? 당연히 X라고 대답해야 옳은 거죠. 무 역시 마찬가지로 X라고 대답해야 옳은 거예요. 그런데 병은 동그라미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렇죠? 따라서 병도 일관되게 응답을 못한 것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병과 정이 탈락했고요. 그렇죠? 네 번째 질문. 가족 문제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족 규범의 사회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회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즉 사람들이 서로가 이런 건 지켜야 돼라고 하는 어떤 공통된 규범이 있고 그 규범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 문제가 발생했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합의한 룰을 다시 지킬 수 있도록 다시 이제 어떤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재사회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시각은 이건 이제 기능론적 시각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이런 이제 기능론적 시각에 대해서 당연히 을 같은 경우에는 갈등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X라고 표시하는 것이 옳은 질문, 옳은 응답이 되겠죠. 갑 역시 마찬가지로 기능론적 시각이니까 동그라미라고 해야 옳은 질문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면에 무는 어떻습니까? 여기 동그라미라고 대답했는데 X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렇죠? 따라서 네 번째 질문에서 무가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한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가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적 맥락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는가? 상황적 맥락을 중시한다. 이거 바로 뭡니까? 그렇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따라서 상징적 이제 갑과 을 둘 남았으니까 을은 갈등론적 시각 아니었었어요. 그렇죠? 따라서 X라고 응답하는 거 옳은 대답입니다. 근데 갑은 기능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질문에 대해서 동그라미라고 대답한 건 요건 이제 잘못된 질문이죠. 그렇죠? 잘못된 대답이죠. 따라서 갑이 일관된 마지막에 가서 삐끗했네요. 그렇죠? 일관된 응답을 하지 못했으니까 일관된 응답을 한 사람은 누구다? 그렇죠. 을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예. 자, 밑줄친 기억 디귿과 같은 현상의 일반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사회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의 특징을 설명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억 보시면은 옮기는 음식의 발효와 저장을 위해 사용되었다. 사용은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거죠. 따라서 기억은 사회문화 현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렇죠? 니은 열이 가해지면서 흙의 알갱이와 크기의 차이로 인해서 표면에 미세한 기공이 형성되었다. 미세한 구멍이 형성된 것은 이거 사람의 의지와 관련 없는 자연적 현상인 거죠. 열에 따라서 어떤 흙의 알갱이 차이로 인해서 기공이 형성됐다라고 한 사실은 사람의 의지와 관련이 없는 자연 현상이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 영하 1도 상태에서 김치의 유산균 개체수가 적정하게 유지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유지된다는 것 자체는 자연현상이지만 그것을 사람이 발견한 거죠. 그렇죠? 따라서 디귿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문 현상이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봅시다. 기억과 같은 1번 기억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인과관계가 명확하다. 자, 기억과 디귿은 모두 다 사회문화 현상이에요. 그렇죠?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현상에 비해서는 인과관계가 좀 불명확하죠. 그렇죠? 따라서 이것이 이제 그 옳은 내용이려면 기억이 아니라 자연현상인 니은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2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기억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자연현상은 보편성이 강하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사회문화 현상은 그런 자연현상에 비해서는 보편성도 나타납니다만은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번엔 좀 바꿔야 되겠죠. 그렇죠?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에 비해서 특수성이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3번 니은과 같은 현상은 디귿과 같은 현상과 달리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 자연현상이나 사회문화 현상이나 모두 다 경험적 자료를 통해서 연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앞에서도 우리가 계속 살펴봤고요. 그렇죠? 따라서 3번도 정답이 아니네요. 이건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 모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그렇죠? 4번 기역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 자연현상은 가치가 개입이 되어 있죠. 그렇죠? 가치 함축적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자연현상은 이른바 몰가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인 기역과 디귿이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가치 함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옳은 내용이 되겠군요. 그렇죠? 따라서 4번도 정답이 아니고요. 5번 기역 디귿과 같은 현상은 니은과 같은 현상과 달리 개연성의 원리가 적용된다. 개연성,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 확률의 어떤 법칙을 적용받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원인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회문화 현상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군요. 자, 20번입니다.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갑병의 관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갑병의 관점은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 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자, 갑부터 보시면 예전에는 고용주를 비롯해서 대다수 직원들이 워라밸을 추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일상생활을 중시하면서도 생산성이 높은 직원들을 보면서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즉 갑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워라밸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른바 이제는 그 사회 구성원들 개개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사회적 실체가 달라진다라고 보는 시각, 미시적인 시각이 되겠죠. 개인의 구조보다는 개인에 집중하는 이건 바로 상징적 상호작용론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워라밸은 개인에게 일상생활을 위한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 주는 것 같지만 개인의 업무 능력을 극대화하여 생산성을 높임으로써 기득권층의 이익을 증대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현상이다. 자, 기득권층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이제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뭔가 이러한 이제 워라밸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제 미끼를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이제는 강화하는 그런 어떤 수단일 뿐이다라고 바라보는 것은 사회를 갖다가 이제 기득권층과 그런 어떤 이제 기득권을 갖지 못한 사람들로 이분화해서 살펴보는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어떤 대립관계로 살펴보는 그렇죠. 갈등론의 시각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워라밸 문화는 개인이 일상생활을 즐기면서 자신을 재충전하여 사회 조직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른바 이제 워라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사회 조직 목표 달성에 이른바 이제는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어떤 이제는 각 개인에게도 좋지만 그것이 어떤 이제 사회하고 사회 전체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이른바 이제는 각 사회 요소들이 각자가 맡은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어떤 이제는 그 구성 요소들 사이에 어떤 이제는 조화와 균형을 추구하는 그렇죠. 기능론의 시각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른바 어떤 사회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되는 역할과 의무가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선지를 살펴보면 1번 갑의 관점은 사회문화 현상을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한다. 을과 병이 이제는 거시적인 시각이 되겠고요. 그렇죠? 반면에 이제는 갑은 미시적인 시각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사회 현상을 이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은 갑의 관점이 아니라 을이나 병의 관점이 될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1번 틀렸고요. 그렇죠? 2번 을의 관점은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자, 지배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다는 비판은
그렇죠. 기능론에 대한 비판입니다. 그렇죠. 병의 관점에 대한 비판의 내용이 되겠죠. 그렇죠? 3번 병의 관점은 사회 각 부분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는다고 본다. 그렇죠? 보시면 이제는 기능론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른바 사회의 어떤 유지와 존속, 발전을 위해서 각자가 해야 되는 어떤 역할 등이 있는데 워라밸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사회 구성원들의 그런 이제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나름대로 어떤 이제는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어떤 바 사회가 이제는 잘 유지되고 발전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것이니까 이런 이제 기능론의 시각을 담고 있는 이제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고요. 그렇죠? 4번 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본다. 대립과 갈등을 사회의 본질적 속성으로 보는 건 이건 이제 갈등론의 시각이죠. 그렇죠? 따라서 갑의 관점이 아니라 을의 관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을의 관점은 갑의 관점 또는 이제 병의 관점과 달리 뭐 이렇게 대비돼서 보는 것이니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5번 병의 관점은 을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 사회 구조보다는 구성원들의 어떤 의지, 해석 이런 부분들에 집중하는 것은 미시적인 어떤 시각, 즉 다시 말하면 상징적 상호작용론의 입장이 되겠죠, 그렇죠? 따라서 갑의 관점은 어떤 이제는 을이라든지 병의 관점과 달리 행위자의 능동성을 중시한다라고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